아이는 200점이라는 높은 기준에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이니까요. 8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늘 좌절과 절망감을 맛봅니다. 이렇게 학습된 절망감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에 더해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까지 하면 아이의 자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완벽주의라는 성벽을 꿈꿉니다. 이 성벽을 완성하면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어. 아이는 끊임없이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는 자신을 갈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토피넛입니다. 완벽주의는 사실 기대를 뛰어넘는 성취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완벽주의는 때로 방해가 되죠. 완벽주의의 뿌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방해가 되는 부정적 완벽주의는 사실 완벽함과 최고를 추구하려는 마음보다는 실수나 실패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비난을 막으려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뿌리가 시작됩니다. 완벽한 상황의 즐거움 추구보다는 실수한 상황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죠. 부정적 완벽주의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건전한 성취와 성장을 하기 위한 동력이라기보다는 비난과 비판, 절망감의 방패로 사용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완벽주의를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 봅니다. 완벽성이라는 방패로 적의 공격이나 비판을 방어하고자 하는 강한 생존 욕구이면서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방어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절망감입니다. 이들은 강한 방패, 강한 성벽을 쌓고 공격을 철저히 막고 싶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완벽한 높은 기대치라는 성벽을 쌓으면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높고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결정과 실수를 빠르게 찾아내고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 됩니다. 자신을 수시로 가차없이 평가하는 비평가가 내면에서 넌 아직도 부족해 라며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죠. 이 비평가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불완전함은 용납이 안 되죠. 완벽함만이 눈을 떼지 말아야 할 성취 목표입니다. 한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완벽의 성벽에 작은 구멍이라도 있어서 적이 침투하면 큰일 난다고 병사들에게 외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적들이 불완전한 성벽으로 침투해서 실패하거나 비판받거나 무시당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비합리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한 성벽,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완벽함. 이런 완벽함은 환상이며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합니다. 이런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꿈꾸게 되면 도전을 피하게 되고 일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죠.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자주 느낍니다. 완벽주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발전적인 완벽주의는 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며 실제로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적응형 완벽주의자는 성장을 원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이들에게 파티이며 즐길거리입니다. 이들에게 완벽주의는 강점이죠. 다른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입니다. 이 경우 도전을 두려워하고 문제 해결에 스트레스를 느끼죠. 이들은 비현실적 기준을 갖고 스스로가 여기에 맞지 않다고 느끼며 끊임없이 성공, 성취감을 거부합니다. 완벽주의자는 과정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지만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목표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죠. 또한 높은 기대치에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자책하고 부정적으로 느끼며 불안의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죠.
이 때문에 완벽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비합리적으로 커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완벽하지 못한 것에 실망하기에 실패는 너무나 두려운 결과죠. 또한 완벽하지 못한 것은 이들에게 실패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일을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기에 끊임없이 미루는 습관이 계속됩니다. 이처럼 완벽주의의 주요 요인은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을 진정으로 원한다기보다는 비난과 비판을 피하고 싶고 불완전한 과정에서 도망치고 싶은 불안감에 더 가깝죠. 한 어린아이가 비난과 비판,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완벽이라는 높은 성벽을 쌓으면 이런 견디기 힘든 불편한 감정들, 넌 충분하지 않아 라고 외치는 비난과 비판이 뚫고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구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완벽함이라는 성벽이죠. 이 아이는 이 안전지대로 들어가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일생을 완벽함이라는 성벽을 쌓기 위해 바칩니다. 완벽함이라는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불완전하고 엉성하기도 한 인간적인 모습을 사랑하고 즐길 여유는 없죠. 과연 이 아이가 쌓으려는 완벽함이라는 성벽이 주는 의미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나친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적당한 완벽주의는 목표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성장하는 동력이 돼주죠. 그러나 과정에 대한 즐거움, 설사 결과에 도달하지 못해도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해주며 삶을 거부하지 않을 용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하죠.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야심이 지나치게 크고 목표지향적인 보호자는 아이의 실수와 실패에 집중하고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공만이 의미 있다고 말하며 자녀가 실패할 때 자녀를 얕보고 굴욕감을 느끼게 해주죠. 또한 좌절을 경험하는 자녀에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비난하며 창피함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에게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트라우마 반응으로 수치심을 대처하는 기제가 완벽주의로 등장하며 무의식의 목소리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실패로 느끼는 수치심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외치죠. 이런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게 자신이 실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또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최종 결과물을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어떤 일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역설적인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 절대 만족하거나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좋은 성취를 이루고도 자신의 내면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이죠. 이들은 이메일을 보낼 때도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말할 때는 내용과 말투에 자의식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발음까지도 통제하려고 하죠.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미지에 높은 기준을 세웁니다. 또한 건강과 웰빙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만지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한 청결에도 예민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주의자는 흠잡을 것이 없는 대상만을 받아들이고자 하죠. 어린 시절 모든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칭찬을 원합니다.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부모의 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는 늘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80점으로 기준을 세워준 아이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80점의 성취를 이루면 좋겠다며 기준을 세워주지만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늘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아이는 80점에 도달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가끔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존재 자체로 아이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니까요. 이런 아이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으로 성장합니다. 이 때문에 더 여러 번 80점에 도전하고 90점도 맞고 70점도 맞죠. 아이는 점점 자기 효능감을 키워가며 자신만의 자존감을 키웁니다. 그 바탕에는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과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죠. 반대로 부모의 기대가 200점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너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다 라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는 200점이라는 높은 기준에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이니까요. 8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늘 좌절과 절망감을 맛봅니다. 이렇게 학습된 절망감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에 더해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까지 하면 아이의 자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완벽주의라는 성벽을 꿈꿉니다. 이 성벽을 완성하면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어. 아이는 끊임없이 완벽하고 실수하지 않는 자신을 갈망합니다. 이 부모가 세운 200점의 기준이 과연 실현 가능한 기준일까요? 어떤 인간도 200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잘난 점도 못난 점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부모는 동물로 비유하면 호랑이가 가진 장점, 토끼가 가진 장점, 고래가 가진 장점을 한 동물에게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이죠. 흠잡을 데 없는 자녀, 흠잡을 데 없는 가정,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은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이런 높은 기대는 자녀가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하게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건강하고 적응적인 완벽주의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합리적이고 명확한 부모의 기대가 필요합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부모가 자녀에게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일관성이 없는 변화무쌍한 높은 기대를 요구합니다. 적응적 완벽주의 부모는 성과를 격려해주고 자녀의 성과에 대해 무조건적 사랑과 인정을 보여줍니다. 부적응적 부모는 자녀의 성취나 성적이 잘 나올 때는 인정해주고 못할 때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죠. 적응적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자녀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도록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부적응적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요구하며 자녀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단지 최선과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성취나 성과에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시도에 착수하며 지는 해를 붙잡는 이처럼 완벽을 쫓을 뿐이죠. 많은 완벽주의자들은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경험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바엔 삶을 끝내는 것이 나은 것이죠. 자신이 설정한 기준이 환상과 같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완벽주의 성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지 완료하는 것이 괜찮은 목표임을 인정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시간을 더 쓸 수도 있지만 시간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는 연습을 합니다.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로 퓰리처상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유용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충분하다라고 만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완벽주의자들은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고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불안과 깊은 관계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 됩니다. 단지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자신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수한다면 자신을 얕보고
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죠. 나르시시즘적인 요소 역시 완벽주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역시 완벽함을 추구하고 타인에게도 망상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적 특성을 보이죠. 삶의 건강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적당히 좋은 것에서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완벽함이란 인간이 만든 환상이죠. 또한 완벽함은 개인적인 기준을 세우고 추구한다면 최선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완벽을 추구했다면 나 스스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나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완벽주의는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감과 스트레스, 자살 충동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도한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적당히 노력하고 작은 성공, 중간 성공, 큰 성공으로 나아가며 한 계단 한 계단 성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20계단을 올라가서 나 완벽하지? 하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한 계단 한 계단 완벽이 아닌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